태안그룹 최상층 회의실. 통창 넘어 서울 시내보다 더 서늘한 건 바로 가족 솔루션의 여왕 한성미 박사의 차가운 눈빛입니다. 양 이사님은 목표를 위해 주변을 희생시키는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4위 후보로 점찍은 준혁과 달리 현빈의 유능함을 통제 욕구라 몰아세우는 엄마의 날카로운 분석에 주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30년 악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도 벅찬데 사랑하는 남자까지 엄마의 상담대 위에 올려져 난도질당하는 걸 더는 볼 수 없었거든요. 평생 엄마가 정해준 정답대로만 살던 착한 딸 주아. 그녀가 처음으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외칩니다. 엄마의 그 잘난 솔루션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아? 정적을 깬 주아의 일갈과 당혹감에 젖은 성미의 얼굴. 사랑을 처방하려다 도리어 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이 회의실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쫄깃한 긴장감과 사이다 같은 반항이 교차하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온정시장의 밤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주아는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이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방금 전 현빈이 수줍게 내밀었던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그녀의 손안에서 발그레하게 빛나고 있거든요. 30살 넘은 어른들이 장미꽃 한 송이에 이렇게 가슴 설렐 일인가 싶다가도 현빈의 다정한 눈빛이 떠오르면 주아의 볼은 금세 꽃잎보다 더 붉게 물들고 맙니다. 아우, 정말 양현빈?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주아는 장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거실을 가로지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머나, 주아야, 얼굴에 꽃이 피었네? 아니, 손에 든 건 진짜 꽃인가 보네? 주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던 할머니 선혜였습니다. 주아는 깜짝 놀라 꽃을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선혜의 예리한 레이더망에 포착된 뒤였죠. 선혜는 자세히 주아를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입가는 이미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 안 자고 뭐 하세요? 사람 놀라게 주아가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선혜는 주아의 팔을 붙잡으며 귓속말을 건넵니다. 놀라긴 왜 놀라? 좋은 소식이니까 놀라는 거지? 그거 남자친구가 준 거 맞지? 우리 주아, 드디어 가슴에 봄바람 든 거야? 주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오던 엄마 성미가 이 대화에 합류합니다. 가족 솔루션 전문가답게 성미의 눈은 번뜩이며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듯 살피기 시작하죠. 주아, 너 남자친구 생겼니? 아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미의 질문에 주아는 침을 꼴깍 삼킵니다. 태안그룹의 총괄이사, 그것도 집안의 앙숙인 양동익의 아들 양현빈과 사귄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엔 온정시장이 뒤집어질 게 뻔하니까요. 주아는 손에 땀을 쥐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아는 오빠가 지나가다 준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하지만 선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선혜는 성미의 어깨를 툭 치며 주아를 향해 윙크를 날립니다. 아는 오빠는 무슨. 주아 표정 보니까 딱 연애 초기구먼? 성미야, 너도 잘 봐둬라. 주아 회사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인사시키면 모른 척하지 말고. 회사 사람이라는 선혜의 말에 성미의 눈빛이 확 변합니다. 성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회사 사람? 주아 주변에 건실한 회사 사람이 누가 있더라? 아, 준혁이. 박준혁 팀장 말하는 거니? 성미는 이미 머릿속으로 준혁을 4위 후보 1순위로 올리고 예식장 예약까지 마친 기세입니다. 주아는 엄마, 준혁 오빠는 그냥 동료라니까요. 라고 소리쳤지만 성미는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중입니다. 준혁이가 참 애가 반듯하잖니? 실력도 좋고 우리 주아랑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래, 준혁이라면 내가 찬성이지. 내일 마침 광고 모델 건으로 태안그룹 방문하기로 했는데 가서 준혁이 얼굴 좀 제대로 봐야겠다. 성미의 폭탄 선언에 주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일 엄마가 회사에 온다는 것도 첩첩산 중인데 준혁을 남친으로 오해하고 현빈 앞에서 준혁을 챙기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발. 주아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고는
장미꽃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제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너머로 성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쟤 부끄러워하는 것 좀 봐. 어머니, 정말 준혁이가 맞나 봐요. 방 안으로 들어온 주아는 침대에 엎드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현빈이 준 장미꽃 향기는 여전히 향긋한데 내일 회사에서 벌어질 대소동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주아는 핸드폰을 들어 현빈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한편 정한과 성미가 부부 동반 골프를 간다는 소식에 동익이 골프 코치를 자처합니다. 아이고, 정한아, 내 말 좀 들어라. 좀, 그게 골프채냐? 내 키보다 큰 몽둥이 휘두르는 것 같잖아. 온정시장 상가 지하에 위치한 실내 골프 연습장. 정적을 깨는 건 경쾌한 깡소리가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양동익의 포효였습니다. 화면 속 푸른 필드 위로 공이 날아가기는커녕 제자리에서 픽 쓰러지는 꼬락서니를 보며 동익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공정아는 잔뜩 위축된 어깨를 하고서도 자존심 때문인지 골프채를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야, 양동익, 내가 코치라고 해서 따라왔지. 내가 내 기합 소리 들으러 온 줄 알아? 어깨에 힘을 빼라면서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긴장이 돼서 안 빠지는 거 아니냐? 정한의 볼멘 소리에 동익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동익이 정한을 이곳으로 끌고 온 데에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주말 극장 방송 출연 때문에 이사 철회 앙금을 골프로 풀어보려는 앙숙치고는 꽤나 기특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동익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설명한다. 골프는 말이야, 이 멘탈 싸움이야. 내가 성미한테 점수 따고 싶지? 부부 동반 골프 대회 가서 헛스윙질이나 하다가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싶어? 응? 성미의 이름이 나오자 정한의 귀가 쫑긋합니다. 요즘 들어 성미의 눈치가 보였던 정한에게 나이스샷 한 번으로 사랑받는 남편이 된다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정한은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엉덩이는 뒤로 쑥 뺀 채 눈은 화면이 뚫어져라 노려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을 앞둔 고릴라 같기도 하고 잔뜩 화가 난 타조 같기도 해서 동익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정한아, 귀가 막혔냐? 엉덩이 집어넣고 무릎 살짝 굽히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정한이 다시 한번 힘차게 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피슐 소리와 함께 공은 옆 타석으로 굴러갔고 정한은 제 힘에 못 이겨 휘청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익의 인내심은 결국 임계점을 넘고 말았습니다. 연습장 천장이 무너질 듯한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똥 멍충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귓구멍이 막혔어? 뇌가 우동살이야? 몇 번을 가르쳐줘도 왜 도돌이표냐고? 이 멍청아. 똥 멍충이라는 말에 정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것도 평생의 라이벌인 동익에게 이런 모욕적인 호칭을 듣다니요. 정한은 골프채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동익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습니다. 뭐? 똥 멍충이? 야, 양동익.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뭐 처음부터 박세리였냐? 타이거 우즈였어? 말 그따위로 할래? 말이 곱게 나가겠냐? 너 성미한테 쫓겨나기 싫으면 내 말 들어. 너 이 상태로 필드 나갔다간 성미가 너 버리고 올지도 몰라. 임마. 두 사람은 타석 한가운데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동익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아는 정한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동익은 씩씩거리면서도 다시 정한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자, 봐라.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감을 익혀. 동익이 정한의 뒤에 바짝 붙어 두 팔로 정한을 감싸 안듯 골프채를 함께 쥐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허그 자세였죠. 땀 냄새가 섞인 두 중년 남성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타석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한은 묘하게 민망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익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 하나, 둘, 올려. 거기서 멈춰. 자,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였습니다. 연습장 벽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꽉 껴안고 야릇한 포즈로 서 있는 두 명의 아저씨. 그 모습이 흡사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주 고약한 코미디 같기도 했죠.
으악! 저리 안 가? 아이씨, 더러워. 내가 먼저 잡았잖아. 두 사람은 소름이 돋는다는 듯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정하는 제 팔뚝을 문지르며 동익을 쏘아보았고 동익은 침을 토뱉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골프장에는 다시 어색하고도 쫄깃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정하는 동익의 스파르타 교육을 견뎌내고 성미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앙숙들의 골프 전쟁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고 맑았습니다. 법원 근처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은 동숙은 그 눈부신 햇살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다 빠져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늦어서 미안해요. 지우 학교 보내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좀 걸렸네. 동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건조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대하는 그런 동숙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M1 컵 홀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한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기어이 올 것이 왔다는 압박감 때문일까요? 뱃속이 꼬이는 듯한 지독한 복통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그런데 동수가 정말 꼭 오늘이어야 할까?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그냥 근처 공원이라도 좀 걷다가 나중에. 대한이 힘겹게 말을 꺼내보지만 동숙은 단호하게 서류 봉투를 대한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또 미뤄질 거예요. 오빠 마음 약한 거 알지만 우리 이제 그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서로를 놔주기로 했잖아요. 내 남편이랑 오빠 아내가 저지른 일, 우리가 대신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동숙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하지만 대하는 그 제자리라는 단어가 왜 이토록 서글프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배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가자. 서두르면 점심시간 전에는 접수할 수 있겠지. 카페를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법원까지는 걸어서 고작 5분 거리.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 건네며 금방 지나갔을 그 짧은 길이 오늘따라 만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하는 자꾸만 뒤처지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기며 동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선혜의 말대로 동숙이만 보면 배가 아픈 건 맞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녀의 야윈 어깨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두 사람. 신호등의 빨간불이 깜빡이다가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동숙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앙! 어디선가 굉음을 내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걷던 동숙은 미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는 불과 1미터 앞까지 동숙을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동숙아, 위험해. 본능이었습니다. 대하는 복통도 이혼 서류도 잊은 채 몸을 날려 동숙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거칠게 끌어당기는 힘에 동숙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대한의 품으로 쏙 빨려 들어갔고 두 사람은 아스팔트 위를 한 바퀴 굴러 보도블록 끝에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는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 없이 굉음을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하? 동숙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대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이 긁혀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품 안에 꽉 안긴 동숙의 얼굴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숙은 대한의 가슴팍에 귀를 댄 채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그의 심장 소리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으로 뜨거운 온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오빠, 팔에 피 나요. 동숙이 떨리는 손으로 대한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대한은 멋쩍은 듯 팔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동숙은 힘을 주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보같이 왜 이래요? 정말?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누굴 구한다고? 동숙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원망 섞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애틋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대하는 그런 동숙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대한의 손에서 빠져나간 이혼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바람을 타고 팔랑거리며 도로 쪽으로 날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은 그 서류를 잡으러 가는 대신 동숙의 손을 꽉 잡은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이죠. 법원 건물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쪽으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흩날리는 바람 사이로 접수되지 못한 이혼 서류만이 길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안그룹 로비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여인의 자태가 워낙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검정 수트에 화이트 스카프, 눈부신 광채를 뒤로한 한성미 박사.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가족 솔루션의 여왕이자 완벽한 가정의 아이콘이 드디어 태안그룹 광고 모델로서 첫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 저분이 그 한성미 박사님이야? 실물이 훨씬 우아하시네. 로비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고르던 양현빈 이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나갑니다. 평소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총괄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빈은 성미가 3미터 앞까지 다가오자 허리가 90도로 꺾이다 못해 폴더처럼 접히는 인사를 올립니다. 박사님,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안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양현빈입니다. 과하게 우렁찬 목소리의 성미는 우아한 웃음기를 띤 채 현빈을 훑어봅니다. 현빈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어떻게든 예비 장모님께 싹싹하고 유능한 사위,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양 이사님이라고요? 반가워요. 그런데 인사가 너무 열정적이시네요. 성미의 뼈있는 농담에 현빈은 하하. 그때는 제가 잠시 더위를 먹어서 원래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모녀 관계를 숨기려 안간힘을 쓰던 주아는 현빈의 과한 리액션을 보며 차라리 바닥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현빈 씨, 제발 적당히 좀 해요. 엄마가 다 눈치채겠어? 주아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지만 현빈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때 디자인실 쪽에서 박준혁 팀장이 쟁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잔을 들고 나타납니다. 준혁은 성미를 보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아랑 같이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업무로 뵙게 되니 더 영광이네요. 성미는 준혁을 보자마자 안색이 확 밝아집니다. 어제 저녁집에서 이미 주아의 유력한 남친으로 낙점한 인물이니까요. 성미는 준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 준혁 씨. 우리 준혁 씨는 볼 때마다 더 듬직해지네. 우리 주아 옆에 준혁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던 현빈의 미간이 꿈틀거립니다. 준혁은 현빈의 타오르는 눈빛을 즐기기라도 하듯 성미에게 커피를 건네려다 아주 정교하게 발을 헛디뎠습니다. 앗, 조심하세요. 준혁의 비명과 동시에 차가운 얼음과 아메리카노가 현빈의 하얀 셔츠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현빈의 가슴팍이 순식간에 검게 물들어갑니다. 로비에는 정적이 감돌고 주아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양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님 뵙느라 너무 들떠서 그만. 많이 차갑죠? 준혁은 사과를 하면서도 입가엔 묘한 승리감이 감돌았습니다. 현빈은 홧김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성미의 앞이었습니다. 그는 셔츠 사이로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한기를 참아내며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하하, 태안그룹은 여름 에어컨이 필요 없겠어요. 억지로 웃는 현빈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는지 주아가 급히 손수건을 꺼내 현빈의 셔츠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다정한 손길이었죠.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성미의 미간이 다시 좁아집니다. 주아야? 이사님 옷은 직원들이 챙길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유난이니? 그것보다 준혁 씨, 우리 주아가 덜렁거리는 구석이 많으니까 준혁 씨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요. 알았죠? 성미의 말은 현빈의 가슴에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대못을 박았습니다. 준혁은 걱정 마십시오, 박사님. 제가 주아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쐐기까지 박아버립니다. 현빈은 젖은 셔츠를 움켜쥐고 주아와 준혁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현빈은 도망치듯 화장실로 달려갔고 주아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성미는 그런 딸의 마음도 모른 채 준혁의 팔짱을 끼며 회의실로 향합니다. 태안그룹의 오후는 커피 향보다 더 씁쓸하고 쫄깃한 긴장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안그룹의 최고층 회의실.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엔 바깥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커피에 젖은 셔츠를 급히 갈아입고 돌아온 현빈은 아직 가시지 않은 한기 때문인지 아니면 맞은편에 앉은 성미의 무표정 때문인지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현빈을 영입한 장본인이자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인 황보혜수였습니다. 그녀는 성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에이스 현빈을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하기 시작했죠. 한 박사님, 저희 양 이사님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업계에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기어이 이뤄내고 마는 아주 무서운 분이죠. 제가 유학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최고의 디렉터랍니다. 해수의 칭찬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더욱 띄웠지만 정작 주인공인 현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무서운 사람. 이 단어들이 가족 상담 전문가인 성미에게 어떻게 들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빈은 해수의 옆구리라도 찌르고 싶은 심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사장님,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뿐입니다. 박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유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현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담실에서 수많은 환자의 심연을 꿰뚫어 보던 그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능력자시네요, 양 이사님. 업계에서 손꼽히는 디렉터라는 거 오늘 보니까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 같은 전문가 눈에는 그게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성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자 자료를 정리하던 주아의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성미가 특유의 뼈 때리는 분석을 시작하려는 조짐이었으니까요. 원하는 건 다 얻어내고 마는 성격. 그거 대단한 자산이지만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이고 주변 사람의 감정보다는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거든요. 한마디로 같이 사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죠. 안 그래요? 현빈은 뒤통수를 3개 얻어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성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너는 내 사위 후보 탈락이야라고 선고하는 것처럼 들렸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헌신적인, 아니요, 양 이사님?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무의식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방금 전 셔츠에 커피가 쏟아졌을 때 보여준 그 과도한 평정심? 그거 다 통제 욕구거든요. 우리 주아 같은 애는요, 이런 분 만나면 기빨려서 일주일도 못 버티고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주아는 준혁 씨처럼 듬직하고 편안한 사람 옆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거든요. 성미의 말은 현빈뿐만 아니라 주아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성미는 현빈의 능력을 인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주아와의 관계를 원천 봉쇄해버린 셈이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혜수는 성미의 카리스마에 눌려 입을 다물었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주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지만 주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좀. 주아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성미는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나 엄마의 의견에 고분고분 순종하던 착한 딸 주아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반항이었죠. 주아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니? 내가 지금 양 이사님께 틀린 말했어? 엄마는 사람을 무슨 분석 대상이나 환자로만 봐? 양 이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엄마의 그 잘난 솔루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기나 하냐고. 주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준혁이 아닌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현빈이 비난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주아는 씩씩거리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회의실 안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차 향기와 성미의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빈의 떨리는 손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미의 가족 상담 기술이 정작 자신의 딸 앞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법원 앞 공원의 벤치 위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대안과 동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안의 발치에는 아까 바람에 날려 모서리가 조금 구겨진 이혼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침묵은 아까의 날선 공방과는 전혀 다른 묘하게 무겁고도 따뜻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동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안의 시선을 피한 채 먼 산을 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오빠, 아까는 고마웠어요.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대안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팔꿈치에 맺힌 핏방울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는 아픔보다는 곁에 있는 동숙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고맙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동숙아, 아까 내가 했던 말 진심이야. 너만 보면 배가 아픈 거 그거 병명도 안 나오는 스트레스라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법원 오면서 깨달았어. 너 안 보니까 배 아픈 건 참겠는데 내가 내 곁에서 영영 사라질까 봐? 그게 더 겁나더라고. 우리가 각자 이 지긋지긋한 서류 접수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서로를 볼 구실조차 없는 사이가 되어버릴까 봐? 내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것처럼 겁이 나서 그래? 대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동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 용길과 대안의 아내 희경이 저지른 배신을 견디며 쌓아온 도끼가 대안의 다정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참 바보예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했는데도 왜 이래요? 정말 우리 둘 다 버림받은 처지에 누굴 걱정한다고? 동숙이 고개를 돌려 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노을보다 더 붉은 눈물이 맺혀 있었죠. 대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동숙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숙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에 의지하듯 손가락을 얼거 꽉 맞잡았습니다. 이 서류, 오늘은 그냥 여기 두고 가자. 우리 지후를 위해서라도? 아니, 아픈 마음 좀 추스를 시간이라도 벌어보자. 오늘 꼭 그 인간들하고 끝장낼 필요 없잖아.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면 안 될까? 대안의 물음에 동숙은 대답 대신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두 사람의 가슴에 비로소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위로가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자, 동숙아. 배고프겠다. 오늘은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온정시장에서 제일 속 편한 걸로. 대안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동숙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법원 입구는 이미 문을 닫아 걸었지만 두 사람 앞에는 다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 남겨진 각자의 배우자와 끝을 내기 위해 준비했던 이혼 서류는 이제 주인 잃은 종이 조각이 되어 노을 섞인 바람에 힘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안과 동숙의 뒷모습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멀어져 갑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기에 그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악연으로 얽힌 두 집안의 문제와 배우자들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은 서로라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조심스러운 동행은 온정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아직 접수하지 못한 그 서류들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